제가 87년 1월에 윤하원 선생님 도움으로 윤하원 선생님 첫 제자인데요. 중앙대학에서 학창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87년 1월에 성장합창단 부주의자 하면서 9년간 이제 아이들 교육반, 지역반, 지금은 7개가 있어요. 지역반. 그때는 강남반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9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주반 걸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미국 갔다 와서 주반 하면서 우리 성국장님 저는 자꾸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윤하원 선생님 은퇴하시면서 상임지휘자 겸 음악 원장이 됐어요. 저희 원리비전 여러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비아 씨 저희 같은 사업본부세요. 한비아 씨 아시죠?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은 사업본부 부서인데요. 우리 항상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현경진 목사님하고 박피어 스미선님께서 이제 합친단 60명의 고아들하고 시설의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멀쩡한 아이들이에요. 가끔 연주하면 고아인 줄 알고 1,000원씩 집어주고 북한이 어려워서 이러면서 지금은 다 멀쩡한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5, 60회 정도 연주하고 있는데 전에 아마 윤하원 선생님 하실 때는 윤하원 선생님 워낙 잘하셨고요. 기반을 잘 만드셨고 세계적으로 잘 만드셨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뭐 작년에 여기 안양시립 연주잖아요. 안양시립도 굉장히 잘하고 컨벤션 와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합창단들이 어린이 합창단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뭐 세계적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합창단, 우리들이 내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합창단으로서 방향을 갖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면, 음악적으로 칭찬해주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할 일을 급하겠다는 그런,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합창이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합창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 음악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교육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미션, 한별 씨와 같으니까. 아메리카나, 에티오피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요즘 에이즈 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 에이즈 아동들을 위해서 한 4,000명 정도 권자를 미국 가서 보다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음악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타len트를 가난한 사람, 이웃을 쓸 수 있다는 것. 보람을 같이, 두 개를 같이 심어주는데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고 합창의 정신처럼 블렌딩과 밸런스 딱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남합창연합회에서 좀 귀하신 분들이 모였는데 그냥 연주만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세미나 하라 그랬는데 뭐 아침 시간에 여러분 보니까 어린이합창 지도법, 어린이합창 지도법은 한 학기 내내 해도 힘든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가르치고 계시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실 텐데도 선생님들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한 2년 동안 인턴으로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가서 가르쳐 봤는데요. 제가 가서 가르친 게 한 마리 타락치가 안 나요. 조용히 할래? 무슨 지휘는 무슨 지휘야. 음악적인 그 리허설 여기서 가르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할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서 쇼를 할까? 그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원래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남 4녀 중에 아들 하나. 제 동생들이 넷인데 셋이 음악을 했어요. 먼저 했고,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곡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음악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 있는 게 음악을. 그래서 제가 24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만남이 이만큼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하고, 지금도 선생님 생각하면 눈물이 아파요. 굉장히 아주 어두운 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시죠? 별로 안 행복하지 않으시면 어린이 합창하기 힘들어요. 어린이 합창의 가장 큰 포커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배려이죠.
얼마만큼 배려하게 하느냐. 근데 그 배려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배려. 근데 정말 그 배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공감하신다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저희 원리부장 합창단에서 선생님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서울시 교육중앙에서 만들어서 이제 한 학기에 4번 이렇게 노는 토요일 이렇게 걸쳐서 1박 2일씩 해서 4번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저희 합창단이 이제 47년 됐습니다. 47년. 합창단은 누가 와도 김희철이 아니라 어떤 지휘자가 와도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행정팀이나 음악 연주팀들이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노래를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죠. 왜냐하면 연주반 이따 보시면 어저께 연주한 아이들 연주반 아이들이 40명의 정원으로 걸린다고 해서 35명 왔거든요. 근데 그 밑에 25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비면 올라가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반에 250명 아이들이 연주반 하나만 그만두기를 눈을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반을 물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죠. 굉장히 우리는 학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회비를 다 받아 그걸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회비를 내지만 그건 한 30,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70%를 후원금이라든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음악적인 환경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조직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참 행복한, 감사한 네, 그런 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큰 행사가 하나 있는 세계 어린이 합창. 저희가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세계 어린이 합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헝가리 카드리스가 굉장히 유명한 팀이 많아요. 7개 팀, 7개 나라를 초청해서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세계 합창이 없거든요. 이제 어린이 합창이 있어요. 세계 어린이 합창.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여러분들 꼭 가고 오셔갖고 보시고 좋네. 그래서 7월 16일부터 21일. 제가 교재를, 여기서 강의 교재를 내라 그래서 선생님들 그 교재에 이렇게 제가 아주 전에 음악 저널에 이렇게 연재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오늘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오후에 리딩 세션은 선생님들 이번에 컨벤션에서 나온 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곡이고 하나는 이렇게 세속곡으로만 민요도 많고요. 세계 민요도 많고 아주 곡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작곡가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작곡가들이 이나원 선생님께서 이 작곡가 모임도 만들고 작곡가 연구회도 하고 해서 좋은 작곡가들이 작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곡이 없어서 연주 못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대회. 그 대회에 대한 부담이 미쳐버려요. 제가 가끔 그 대회가 되면 심사도 하러 가봤고 선생님들 교사 세미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교사 세미나를 딱 가면 다 눈빛이 뭐냐면 야 특별한 곡인 하나 내놓고 빨리 가.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주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듣든지 안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워밍업부터 오후에는 어저께 연주했던 곡들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불러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실은 여러분 교재에 너무 귀한 악보를 실었어요. 저 생각에는 귀천, 우리의 작은 섬, 선구자 이런 것도 실었는데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작곡가가 꼭 항상 부탁하는 건데 작곡가들이 정말 어렵게 곡을 쓰는데요. 목사에 쓰거든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또 그런 정확한 걸 가르치는 거. 그래서 카피한 걸 40명이 필요하면 그 40부의 악보를 라피스를 살 수 있는 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사셔가지고 구입해서 항상 쓰시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컨벤션 이 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르센터에서 이 책을 다 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책에서 만약 한국을 쓰려고 해도 카피당 1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퍼밋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카피라이트의 문화를, 예술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아이를 좀 들어가게 해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그 어린이합창단 지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토픽을 두 가지만 정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리허설. 그 다음에 레파토리의 선곡. 어떤 레파토리가 좋은 레파토리인가. 1등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좋은 레파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곡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보에 실려진 귀천이란 곡은, 아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현철의 산이와? 산에는 꽃이 피네. 그거 이후에 아주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물론 다른 곡들이 많이 써져 있지만, 또 이현철 선생님, 여기 가운데로 와야 돼. 그냥 빨리 내려와. 그래서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곡으로 만든. 이 곡은 혼성으로도 되어 있고 여성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실은 혼성으로 먼저 쓴 곡을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합창단 구성이 보통 SA, 그쵸?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SSA, 소프라노, 세컨드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남성이 들어갔을 때 보통 분들이 많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SATB를 쓰시는데 제 생각에는 SAB를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유스 콰이어, 이렇게 유스 콰이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가대를 해요. 대외 성가대 하면서 우리 문화성교학교가 있어서 한데 아이들이 완벽한 베이스나 완벽한 테너 소리를 해요. 음역 자체가 바리톤을 가지고 테너 베이스를 믹스해서 만드는 게 훨씬 SAB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SAT를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해하지 마시죠. 네. 충분히 블렌딩이 되고 충분히 아름답고 유니슨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짜는 건 잘 못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여기 올 수가 없어서 20명만 이쁜 아이들을 골라왔어요. 몸무게 좀 아이, 안정감 있는 아이들로. 네.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이재 선생님 시간 하셨지만 한번 일어나서 우리 워밍업 좀 하고 노래도 하고 아이들아 선생님들 중에 이제 관심 안 주시면 오후에 한 두 분만 나와서 우리 아이들 친구도 좀 해보시고 일어나서 운동도 그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리허설 하는 거죠. 우리 합창단 미션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하고 시작하지만 프로를 했다 보시고요. 자, 깍지 끼고 위로 쭉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터치도 벗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바로. 선생님들이 워밍업 다 하시잖아요. 워밍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듬이에요, 리듬을 맞춰서 워밍업을 안 하면 더 피곤하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자, 스트레칭! 으아! 굉장히 피곤. 나중에 앉을 때 더 피곤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밍업은 꼭 리듬을 맞춰서 선생님 구령을 붙여주시고, 선생님 구령도 인템포. 엑체렐란도, 달란도 이러면서 다 안 돼요. 네, 아셨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안마 해주면서 같이 인사도 좀 하시고, 앞뒤로. 선생님들께 다 친하시죠? 좀 마십니까? 좀 마십니까? 박수 거친 게 좀. 찬스를 놓치면. 네, 뒤로 돌아서 또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앉으시겠어요. 여기 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하는데 보통 미들 G에서요 소리를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일단 소리를 그 맞는 음정의 포커스에 소리를 갖다 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A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한 3도 정도 위로는 E 플랫까지 정도의 레인지에서 음역에서 소리를 일단 워밍업을 가져요. 그 다음에 슉슉 넓혀가면서 위아래로. 그래서 처음에 학창단 하실 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그 그룹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좋고요. 어때? 울림 있는 소리가 아름답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 바로 아이들에게 두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극단적인 예로 두성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귀신 소리 내는 학창단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두성 가르치면은 약간 장애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두성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울림 있는 소리. 울림 있는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울림 있는 게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울림이 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항상 저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예전에 애들을 한 번 연습 딱 시키면 다음 연습할 때 그 소리를 잊지 않고 왔는데 요즘에는 딱 문에서 나가자마자 돈방식 잊고 잊어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요 처음에 허밍 A, 둘, 셋. 그 다음 허밍 한 다음에 소리의 피치가 어느 정도 되면 개구도가 제일 작은 거 E부터요. 둘, 셋. 아무래도 개구도가 제일 작으니까 붙이기가 제일 쉽잖아요. 갑자기 처음부터 이거 하면요 널려갖고 되지를 못하니까 이해하고 둘, 셋. 우가 제일 뒤에 있는 거잖아요. 우를 어떻게 앞으로 내놔야죠. 이에오 이렇게 이에오 이렇게 뒤로 가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밝은 소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야, 니들 소리가 제일 좋은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저희 소리가 항상 뭐 FM이라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소리는 이렇게 어느 소리가 아름다운가? 저희는 이런 걸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지휘자 선생님은 나는 좀 이런 소리가 더 아름다워. 개인 소리 중에 저희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고 피아노 타피오라 소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멘도사 그런 소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다 소리의 아름다움은 다르는데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울림 있는 소리가 아름다워요. 울림 있는 소리. 네. 그래서 반응을 높였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가면 이 플랫 정도까지? E로 개구도가 제일 작은 걸로 될 수 있는 소리를 완벽할 때 E 플랫 정도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내려올 때는 아이로 내려올 때는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 처음 기본 소리를 좀요. 레가토 참 중요하죠. 소리를 만드는 게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을 연결해서 하는 게 레가토이지 않습니까? 그 레가토를 훈련해서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니슨을 할 때 레가토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전 성악에 처음 맡았을 때도 1, 2월 달은 거의 이렇게 부드러운 곡을 만듭니다. 뼈와 이런 곡들. 처음부터 이런 거 소리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애들 처음에 오면 밝은 거 해야 된다고 그럼 빠르가잖아요. 소리 만들기 처음 힘들어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말씀할 때 금방 내려오는 스케일에서는 왜 아에요를 이렇게 위에가 높은 음정이기 때문에 열어서 지금 이해하고 개구도 붙인 것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나중에 다 받아요. 네.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스케일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알토가 우리 알토는 중3까지거든요. 저희가 중3이면 졸업이에요. 좀 나이가 들어 보여도 다 중학생. 저는 이만 한 번 하면요. 나중에
나중에는 부치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즐거워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노래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면 합창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재준 선생님이랑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사표 이렇게 합창단원에 나눠줘가지고 지휘자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할 때 1번 어택이 정확한가? 큐가 정확했나? 가사에 대한 표현이 정확한가? 다 표시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당신은 저 지휘자랑 할 때 음악 행복하셨나요? 다 물어보거든요.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자신 있으시면 지금 어택이 부족하고 지금 큐가 부족하고 뭔가 표현이 부족하고 내가 음악적으로 깊이가 얕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제사를 다 털어서 사줍니다. 저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 남들보다 좀 잘한다. 그럼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연습 많이 하고요. 일주일에 3번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서울이 덜전. 여기서 집에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음악원까지. 2시간 이상. 왕복 4시간. 1년에 결석 한 번도 안 해요. 굉장히 독하네. 손도 내리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이러고 살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걸 제가 만들었겠어요. 그걸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아이들 계속 세우고. 우리 언니들이 이만큼 했는데 우린 좀 더. 이 아이들도 굉장히 싸우죠.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도 많아요. 자기들끼리 되게 싸우고요. 미워. 그런데 또 곧 그걸 또 치유해요. 자기들 찬양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막 눈물 흘리면서 언니 미안해요. 돌아서면 치! 그러다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합창. 합창 아니에요. 합창은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소프라노 책임을 다하는 거. 여자는 여자대로, 알파는 책임을 다하면 아름다움은 저절로 안 좋습니다. 남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소프라노 하면서 괜히 매저 막 신경 쓰고 이런 애 있죠? 잘 못하는 애.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좀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워밍업 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파트로 할 때는 이제 G 메이저 정도가 아까도 음역에서 G 메이저 정도야. 역시 아에이오고요. 반응은 없었고. 매주 하시면 약간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네. 그래서 밸런스 좀 하시고, 그 다음 저희가 여러분 보면 소리 만들기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걸 보시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가사를 아이들한테 익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익힐 때 저희 음정을 넣어서 익힙니다. 음정을 넣어서. 예를 들어 귀천 한번 앞으로 보실까요? 귀천? 바로 곡으로 하면서 아침에는 곡을 처음부터까지 다 불러보진 않겠습니다. 오후에 선생님들이 곡을 한번 쭉 보시고 오후에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휘도 해보시고 그냥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직접 경험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연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희 음악원에 오셔서 직접 지휘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귀천 처음에 할 때 나 하늘로 들어가기가 그거 할 때요. 처음에 노래하지 말고요. 솔로 그날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솔이나 라나 그래서요 먼저 솔로만 읽어볼게요. 미리 말고 시작.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리듬이 이때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어도 조금 만약에 음정 같은 게 정확히 안 되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장이도를 쓰거든요. 장이도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 쪽은 반난 소프라노 쪽은 라로 읽고 이쪽은 솔로 읽고 따라
긴장감이 있으니까요.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이나믹이나 익스프레션을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 크레센도, 디프레션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쓴 맨 뒤에 뭐 윤희주 선생님 강의 교재에도 그게 있고 다 있던데요. 워밍업이나 그러니까 그 리허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던데 저는 리허설 짧게 썼는데 리허설의 4가지 요소는 다 공감하시죠. 그 큰 프레임이 그 4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밍업하고 파티 연습하고 그러니까 토킹 어바웃 더 뮤직은 그 아까 그 교재에 제가 읽어보니까 연습에 집중하기 그거거든요. 그 리허설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토킹을 선생님들이 유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습, 만약에 그 가사의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미있는 걸 예로 들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오려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휘자의 어떤 미숙한 준비로 인해서 애들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준비가 없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산산조각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talking about the music.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음악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음악적인 에너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인텐시블. 그 인텐시블이 이게 강렬하단 말인데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노래. 그러니까 만약에 싱잉 투게더 하는 게 아니라 파티 연습이 끝나고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라 워밍업하고 파티 연습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다 디스커션하고 마지막 리허설의 마지막 부분은 뭔가 그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래를 해주고 엔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최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끝나는 거죠. 파티 연습하고 그냥 집에 보낸대요. 한번 맞춰보자. 선생님 한번 맞춰봐요. 막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너무 잔인한 것 같고요. 한번 맞추면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춰봤을 때 성취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딱 맞춰서 그 완성도를 느끼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리허설의 어떤 그런 어린이 합창 리허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한번 그 곡을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곡을요.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싱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아주 귀천하고 우리의 작은 성은 아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처음에 원래 실은 악보대로는 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약간 홀드하고 있어요. 네. 작곡자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처음에요. 셋, 넷, 다 하고 두 번째 비트를 그 다음 주로 셋, 넷, 원, 투, 쓰리 그 첼로 라인이 제 입으로 참 좋아요. 너무 많이 리트하지 말고 셋 하늘로 돌아 늘 손에 손잡고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야 돼요. 아까도 그렇지만 이번에 더 잘 흘러야 돼요. 그러면 약간 해피엔딩으로 가는요. 나를 소프라노 같이 부르죠. 나늘로 돌아가 소프라노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늘로 돌아가 너를 믿어 내가 누리서 이 세계에서 놀라며 구름이여 가며 구름 자 여기서부터 크레센도 해줘야 돼요. 그 뒤가 섹션 구름 크레센도 액션이라는 거를
엔딩하는 거예요. 엔딩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저번에 여기까지 같이 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알토. 약간 플랫되고 있는데요. 고시가 아니었죠. 네. 연 선생님 보고 여러분 뭐 사연 많이 보셨겠지만 선율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불러오면 쉽진 않아요. 성격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편한데 부르면 굉장히 교양이 심해요. 교양이 심한데 잘 그거를요. 잘 연결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플로잉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디수가 31마디. 거기서 템포가요. 템포가 프레이즈 좀 길게 잡아놓고 좋겠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같은 진행이 나올 때, 같은 진행, 동형 진행이요. 그러니까 C캐스가 나올 때, 앞에보다는 두 번째 게 좀 강조되는 게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다라리라라라라라, 다라다다다라다라라.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가면 뭔가 이렇게 산을 만들든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달려보면 산을 보면 하나도 같은 산이 없잖아요. 그죠? 높고 낮고 약간씩 모양도 다르고요.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음정인데 다 다르고. 그죠? 뭐든지 다 긴장과 이완이 있고요. 하나하나요. 그죠? 그럼 긴장과 이완은 포르테 피아노도 표현할 수 있고 크레센도, 디크리션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내추럴한도 리타르단도로 표현할 수 있고 뭔가 긴장과 피아노, 포르테 다 그 긴장과 이완을 얼만큼 잘 배합하느냐. 네. 근데 그것을 혼자서 너무 결정해서 너무 주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이 컨덕트, 그러니까 비팅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이렇게 좀 극단적이에요. 포르테! 이런 분들 다. 이게 포르테 아닌데. 그러니까 포르테는 포르테 해주시면 되고, 디크리션 다 선생님 라인을 해주시면 될 텐데, 그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어색함이 있죠, 음악적으로. 네. 플로잉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마디 들으면서. 네. 셋, 넷.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늘로 돌아가리라. 둘, 하늘로 돌아가. 두 번째 게 들어가고, 약간 눈이 부으실 때마다 자, 가세요. 실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시예요. 시는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기 좀 어려워요. 실은 중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려우신데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여기와 텍스트와 어떤 선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은 그래서 혼성으로 실은 나와 있어요. 혼성으로 나와 있고 혼성도 좋을 것 같고요. 높지는 않죠? 음력이. 네, 음력이 이렇게 낮으면 이거 알파 너무 낮아져요. 연철씨 곡이 좀 높은데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름 손짓하면 있죠. 56페이지에 42마디에 구름 손짓하면부터 약간 크라센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메조 포르테로요.
구름 손짓하면은 네. 여러분 그 하나는 그런 때 우 발음이 참 중요하고요. 우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참 우가 어려워요. 우를 이 안으로 넣는 거. 우 구름 할 때. 시작. 네,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잘 포르테 하면 이렇게 의 발음처럼 나죠. 할렐루야를 잘 만드는 거죠. 구름 이렇게 음악적인 소리로 올려놓고 스타트하는 거. 항상 첫 계단을 잘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지휘할 때 어택에 잘 밟아야 돼요. 그 어택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어택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워밍업 소리 내고 그러기 전에 이제 스트레치하고 그 다음에 시작. 지휘자의 비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뒷줄이 일어나요. 다시. 이렇게 지휘자의 비트하고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둘, 셋.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택에 대해서요? 어택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휘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휘하시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지휘하면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3을 4박자야. 시작. 근데 스가 목표는 안 돼요. 그 스라는 소리가 목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하지 않아요. 스는 그냥 내 호흡을 고르게 쓰기 위해서 스라는 걸 이용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게 이용한 거죠. 후 하면 다 빠지니까. 그래서 가볍게 하면 스도 발이 맞을 때 윗니빨 뒤쪽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힘줘가지고 하지 말고요. 가볍게 이렇게 해볼까요? 셋, 넷, 두 개, 셋. 좀 웃으시면 안 되나요? 넷. 세미나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미 경지를 넘어선 분들이 앉아가지고 왜 오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택을 그렇게 했어요. 구름 손짓하는 보십시오. 들어올 때 우발 딱 들어요. 어택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셋. 구름 손짓하면은 구름 손짓하면은 긴장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서지기 시작하면 산만해지죠. 저는 어저께 연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간부터 좀 떠들어줘야 편안하게 연주할 때 같이 태어나요. 그래 연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딱 한 번 웃더라고 준호가 춤출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키리에나 이렇게 들을 때, 하다가 두 번째부터는 널브러져서 이렇게 앉아서,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너무 조용하죠. 정말 힘든 연주였어요. 우리 예상은 완전 빗나간 연주였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곡만 잘해라, 앞에. 뒤에는 떠들 거다. 전혀 안 떠들 거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뒤에 가서 어떻게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이 곡하고요. 일단 우리의 작은 섬이요.
왜 잘해서? 누가 독도는 우리 땅에 가사를 갖고 이런 곡을 쓰겠어요? 그렇죠? 갑니다. 어저께 우리 반주하님이요 이 곡을 굉장히 잘 쳤는데 오늘 더 잘 칠 거예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른 남쪽 햇빛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위로가 우리 우려도 독도는 우리의 땅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의 작은 섬 언제까지 함께할 우리 사랑 영원히 지켜나갈 우리의 작은 섬 그 따뜻과 외로움 홀로 간직하고 제가 이 곡을 지금 2분의 1로 취하고 있어요. 그죠? 2분의 1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3을 4를 취하고. 반주 패턴을 보니까 2라서요. 따라라라라라. 네. 3을 4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3을 울릉도동 남쪽 햇빛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렇게 그냥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를 때 그럴 때는 3을 4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할 때 저희 2분의 1가 더 부드러운 거예요. 따라다 따라다 가곡가도 아마 2분의 2로 쓴 것 같은데 3을 하고 인트로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응용했어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아주 작은 섬 거의 작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작은 섬 그러나 우리 친구 다시 한 번요. 이게 아이들에게 제가 웃으라고 사인을 좀 해요. 웃으라고 사인하는데 이렇게 제가 취하면서 이렇게 스마일 사인을 하면서 취하거든요. 가끔 애들 같이 멀쩡하게 있다 웃는 애들 있죠. 제가 사인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애들인데 그 사인해서 웃는 건데 웃는 게 보기도 좋지만 이게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기 때문에 훨씬 돼요. 소리가 울리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름 적었어요. 아주 작은 섬 그러나 우리의 친구 보기보다 끝이지만 바람이 쉬는 곳 백포도 여기 3을 더 주죠. 바람하니 미소를 짓고 사랑이 꼭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서 다시 인트로 하나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 간단한 곡이지만 패턴의 변화도 비팅 패턴의 변화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작은 소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둘 셋 넷 아주 작은 섬 그러나 우리의 친구 그렇죠. 멜로디 좋아요. 보기보다 지지만 바람이 쉬는 곳 백보도 눈도 파란 하늘이 애들이 신나게 여기 불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이 꼭 하나 둘셋넷 하나 이요 닮았다 인투
길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꼭 같이 호흡하면서 공감대가 될 만큼 끌어줘야 돼요. 풀합상을 하면 그런 소리 있죠. 조금 길게 끌면 길게 끌었다고 기분 나빠하고 좀 짧게 끌면 무시한다고 기분 나고 너무 춥다 그러면 달리니까 같이 음악을 달려가야 되고요. 리타르 단도는 이런 곡들을 리타르 단도도 굉장히 보편적인 리타르 단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손으로 많이 보여주시면 해주시죠. 너무 시끄러워. 아까 몇 킬로? 물어. 그랬어요? 거의 빨리. 여러분 교재 그 이론 써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뭐 다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 자세를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마 언니들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리 합창단은 언니들이 굉장히 잘해요. 선생님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생님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이거. 언니들이 많이 가르쳐주고요. 언니들도 선생님이 제가 언니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언니들이 정말 힘든데 언니가 된 거예요. 그건 다 힘들어요. 언니도 동생이었었잖아요. 동생이다가 다 언니.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거든요. 준호가 중학교 1학년. 준호가. 이거 제일 좋아요. 사르파 다른 이름을 웃으면요. 그리고 중3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 1년에 한 10명 이상.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은 1년 이번에 졸업. 그러니까 저는 또 1년 동안 졸업 안 하는 애들 가지고 다시 이만큼 만들어서 연주해요. 참 아깝죠. 이 중에서 한 5년 이상 합창단한 사람. 거의 다 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5년에 50회씩만 연주했다고 치면 250회.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내 치고 저희 합창단에 성악 선생님들이 한 7, 8분 계신데요. 그때는 합창단에 6개월씩 연주를 다녔거든요. 지금도 살살 하는데 별로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학교 3학년도 졸업시킨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악학교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쪽에 지금 땅도 부족하고 학교를 빨리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뭐 예전이라도 하나 저는 빨리 명세책을 공부 참 힘들고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잘해요. 왜냐면 합창을 하는 애들이요, 합창을 이만큼 하려면 집중이 굉장히 정말 안 치고 귀천 정도의 곡, 우리 작은 것도 3번 부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연주반에 들어오는 조건이 시창이 돼야 돼요. 시창. 코리본이 10도까지 해야 돼요. 코리본이 10도까지 돼야 되고 어떻게 가곡 같은 거 하나씩 불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고 입시 보는 것처럼 계속 들어와요. 물론 이상한 애도 좀 있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게 시창도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집중력 받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지하철 다니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물론 안 하는 애도 있죠. 하지만 많은 애들이 그걸 자기가 거기 패턴을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황진이 보셔. 다른 거 이렇게 더 다른 거 하셔. 그 중에 열심히 보는 애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자기의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실은 저희 졸업생 중에서 저희 여기서 반장하면서 전교에 5등 안 해줬어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해요. 그런 아이들이 또 다 음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아이들이 다 음악을 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애들이 성악하거나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지금 5년 이상 어릴 때 중요한 시기를 음악으로 이렇게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성악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작곡가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를 보면서 지휘자가 되겠죠. 좋은 것 같아요. 누구의 운전.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변호사도 나오고 또 아주 좋은 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선생님도 나오고 그래서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르친 합창을 가르친 아이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깔려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선생님들이 너무나 귀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보고.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음악을 했던 아이들, 합창을 불렀던 아이들. 꼭 지금 홍혜경, 저희 학교는 홍혜경도 있고 출신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훨씬 더 귀한 아이들이 자라서 귀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가는 합창은 저도 합창을 배우면서 합창에서의 리더는 서커터다. 그러니까 어린 합창에서 제가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건 아이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배워봤죠.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입었잖아요. 괜찮죠? 만약에 제가 얘네들 없이 제가 나오면 자식이 손바지 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저를 거부하는 괜찮습니까, 얘기? 그냥 할까요? 잘 들으시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같이. 여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2시 2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급하신 분은 다녀오시죠. 그 연습실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요. 쭉 있으면 좀 넘어가시고 잔소리를 좀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 44페이지에 이쪽에 44페이지 이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요. 지휘자는 선생님이면서 음악인이고 또 친구이며 또 친교자로서의 역할 어떤 그런 것들. 여기에 또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라는 건 책임자로서의 역할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구성원이 나빠서, 우리 아이들의 연습의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사실 다 전해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 아이들이 절대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나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고 더 선생님들을 잘 알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작은 걸 줬을 때 그것이 크게 아름답게 크게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린이 합창의 매력이에요. 내가 사랑을 쏟은 만큼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어린이 합창. 제가 합창 주의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린이 합창 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린이 합창을 너무 모르시죠. 어린이 합창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좀 행복한 게 없다니. 어른들, 저도 지금 실합창단 제가 과천시 어린 전공자들 거의 다 전공자들인데 하지만 물론 참 잘하세요. 잘하시고 좋고 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굉장히 가려서 얘기해요. 어떤 제 마음을 다 열 수 없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물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러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얘들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서 음악을 하면서 무대에서는 연주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좋은 것들만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디스플레이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진정한 연주의 어떤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았던 거, 잘한 거, 그런 거 이렇게 살짝살짝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연주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벗어난 거죠. 물론 청중들에게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느꼈던 것,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음악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쭉 뭐 그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어떤 게 아름답게 보여주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효과적인 음악, 레파토리, 뭐 그간 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리허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죠. 분명히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진정해요. 이런 것부터 우리 리허설의 준비는 돼요. 선생님들이 이 방학 때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들은 분명히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통해서 이거 분명히 느낀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요. 틀림없이 선생님들 소중합니다. 레파토리에 대한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일 참 제가 보는 거는 실은 음악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가사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 합창하는 상황. 상황에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파트 구성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성숙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 단원들의 어떤 레벨, 단원들 레벨이면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주의 레퍼토리 구성할 때 연주의 내용이나 목적. 그 선생님들 제가 이거는 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 많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회. 그럼 뭐 그때마다 심사위원 따라서 이렇게 취향도 다르고 그걸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들 어떤 그런 그룹이 있다면 이렇게 모이고 그렇다면 어떤 대회의 어떤 그런 방향도 심사의 방향도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는 어떤 민요적인 요소를 가지고 창작곡으로 된 곡들로 2부 합창을 한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걸 들으면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지 레퍼토리 저건 대상감이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휘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레퍼토리를 셀렉트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건을 대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곡가도 정해서 어떤 곡들도 다 나오고 무조건 맨 땅에서 무조건 이게 알아서 골라갖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기준은 보면 50명이다 60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나 잘못돼요. 너무나 후진적인 어떤 예술의 활동 어느 정도의 레파토리라든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음악적인 기준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따른 워크숍도 하면서 선생님들도 그럴 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행복해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사물로 이거 같이 곁들이고 뭐 해금도 같이 넣고 우리적인 걸 가지고 저는 그런 합창곡들도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더 접근을 가까이 해나가야지 제가 가보면 너무 난감해요. 도대체 그냥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장학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데 아마 그런 것들 좀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 좀 많이 열악한 상황으로 있는데 실은 곡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한 그 컨벤션십 받으셨나요? 이 책? 다 받으셨죠? 보면 여기서 설치하는 곡도 굉장히 많죠. 효과적인 곡에 너무 집중하니까 그 어떤 때는요 효과적인 곡 됐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그냥 마이크 달다가 시간 다 가요. 효과적인 곡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희생당한다. 솔직하게 제가 참. 어떤 데 가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 그 곡을 하기에 너무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무반주로, 막 삼성무 무반주로 음역 고려 안 해요. 일단 이건 1등할 곡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나와요. 처절해. 아마 그 아이들한테는 꼭 1등하고 나서 앙케이트를 해야 돼요. 다시 합창을 하고 싶은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냐.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47년을 저희 합창단에 해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해에 저랑 합창을 했던 아이들이 합창을 하기 싫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열의가 없었어요. 너무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잘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도 블렌딩과 밸런스를 깨는 거예요. 그 참 적당하다는 게 힘든 거죠. 적당. 어디에 그렇잖아요. 적당. 그 참, 음악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가장 좋은 거는 그 적당한 속에 아이들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거의 말립니다. 그러니 안 돼요. 내가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데 안 내려요. 자, 연습한다고. 자기들이 1시간씩 먼저 말합니다. 컨벤션 갔는데요. 두 번째 날 갑자기 유나우 선생님이 전체 연습하다가 이걸 유전 연주가 한번 일어나서 불러봐. 그랬는데 갑자기 내 당황. 연습도 많이 안 돼 있었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자기네들이 구석에서 애들 다 놀고 있는데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언니들이 가르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언니지만 항상 언니들이 그걸 해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언니들 모임을 따로 가죠. 오빠는 언니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선생님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언니들이 과격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달려가긴 합니다. 그런 거죠. 선생님들 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레파토리 좀 더 가겠습니다. 그 연습 시간은 보통 선생님들이 그건 연습 시간을 물론 선생님들이 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뭐 방과 후에 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작을수록 워밍업을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시간이 작으면 바로 보이자마자 노래 불러보는 선생님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띄우래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워밍업을 놓치면 그만큼 노래하기 힘들어요. 그 워밍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리를 가장 만드는 게 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라라리라라라라 이런 거야. 소리를 빨리 위로 붙이고 어떤 이런 스케일 한두 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언제나 그걸 통해서 빨리 유니슨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딱 보면, 그리고 아이들끼리 노래할 때 약간 떨어져 있다가도 선생님 얼굴을 보면 확 올라오게끔. 그죠? 저희 선생님은 저한테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수학이가 들어갈 때 말의 스피드라든가 톤도 잘 생각해서 들어가요. 얘들아 잘했었니? 얘들아 잘했었니? 30일까지. 그러면서 이런 스케일 하면 올라오겠어요. 말의 어떤 스피드라든가 선생님들이 말하는 톤, 표정 굉장히 중요해요. 앞쪽에 써 있어요. 선생님이 앉는 자세. 제가 약간 짝다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쓰거든요. 저 똑바로 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버릇이 약간 좀 앉은 버릇이 있는데요. 이게 저절로 앉은 거예요. 반듯 해야 되는데요.
미안해. 한 번만 더 스케일 다시 한번 볼게요. 스케일. 여러분 배워보세요. 그래서 하이가 높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스케일 같은 템포. 이런 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것들인데, 스케일 거 많이 안 해가지고, 노래 쏘시고, 노래 마시고, 한 번만. 여러분 보실게요. 셋, 넷. 아우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시 한 번요. 두 번. 셋, 넷. 밴드는 뭐 소리도 다 풀려 있고 마음도 열려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은 열려 있는데 소리가 안 되고 소리는 열려 있는데 마음은 닫혀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달려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존경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소리 만들기를 했던 데서 아까 소리의 울림을 위해서 음정과 함께 가사 읽기 쉬운 멜로디로 된 인사 훈련. 하나만 소개할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여기요. 46페이지 가운데요. 밑줄 그어진 데 있죠. 밑줄 그어진 데. 밑줄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건 다 아시죠? 밑줄 그으세요. 별 5개. 그래요? 거기에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음정과 함께 가사 읽기가 아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멜로디. 안녕하세요. 맨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이게 되게 많이 했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네들이 늙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라고. 애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싫어. 그거 안 돼요. 다시요. 셋, 넷.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왜 너무 가증스러워. 이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 가증스러워. 그럼 또 하나요? 너 어제 뭐 했니? 네. 너 어제 뭐 했니?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셋, 넷.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네, 뭐 그런 멜로디로 만들어서 발성을 하는 거죠. 전부 합창단 딱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역은 중요해요. 음역. 이럴 때 음역. 그래서 지금 좀 낮은 이 정도 볼게요. 너 어제 뭐 했니? 이 정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G나 F부터 시작해서 E 플랫 고안해서 만들도록. 또 갑자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그래서 그 음역을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래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뭐 했니? 너 어제 뭐 했니? 됐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잤어. 이렇게. 그건 선생님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이렇게. 그런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고요. 좀 어명할 때 어떤 리듬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연습의 스케줄, 연습의 어떤 패턴도 되게 중요하고, 연습은, 반주자와 지휘자가 줄넘기를 가지고요. 반주자와 지휘자가 줄넘기를 가지고 돌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못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발 자꾸 거는 거죠. 발을 자꾸 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정도 되면 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가볍게. 언제든지 들어와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주자고 지휘자고 막 거꾸로 돌리고 둘이 싸우고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반 선생님 한 학년에서 한 15년. 김창환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오해하셨어요. 그만하실 때가 됐는데.